예, 일단 앞서 일단 뭐 사건 마장 2000회 관련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도 가졌지만 지금부터는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서 사건 좀 일단 첫 번째 사건부터 좀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자, 김 기자, 일단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4일 낮 오후 3시쯤입니다. 한 여성이 골목길로 허겁지겁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요. 그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남성의 양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여성을 끌고 나오더니 그 여성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쳤습니다. 지나가다 이 상황을 본 시민들이 달려들어 말리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남성의 흉기를 휘둘러서 여성을 2번 찔렀고 출혈이 많았던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자, 이 영상이 저렇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인 사건인데 박 변호사님, 네. 부부 사이였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였습니다. 자, 두 사람 부부였는데 아내가 남편의 가정폭력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걸로 보여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남편하고 별거 중인데 경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같은 것들이 내려졌는데 아마 아내가 남편한테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로 살해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범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살해를 인정하셨습니까? 아내를 왜 살해하셨는지 혹시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결혼 초기부터 폭력 행사하신 겁니까? 계획된 범행인가요? 경찰에 여러 번 신고가 들어갔는데 왜 계속 찾아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 참 뭐 이게 너무 끔찍한 사건이어서 저도 잘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지금까지 계속 전해드리면서 빨리 이런 관련 제도의 어떤 개선을 촉구하면서 분명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아내의 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저렇게 아내의 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대낮에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아내를 저렇게 살해를 하는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의처증이라고 그러죠. 예, 의처증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본인은 뭐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저러한 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경찰에 여러 번 신고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 가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뭐 불행한 그 귀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것과 유사한 그런 그 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뭔가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그 변화가 없으면 저러한 사항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목격자도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들의 얘기도 잠깐 들어보시죠. 너무 평범한 얼굴로 그냥 막 이렇게 내리치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악에 받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심지어 너무 그 수회의 흉기를 휘두르면서도 너무나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글쎄요. 지금 이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죄를 저질러 놓고 가장 그 애용하는 그 범죄자들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우발적이었다. 그리고 심신미약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심신미약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그 옆에서 보게 되면 흉기를 그 양손에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여러 뭐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아까 뭐 충격적이게도 그 CCTV에 아주 우연히 찍혔는데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필사적으로 도주를 하고 그 뒤를 따라가서 결국 그 자기 아내를 저렇게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뭐 본인이 아무리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뭐 우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 당위성이라든가 정당성은 담보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저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5번의 SOS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약간 정말 이 사건의 어떤 이 진행 과정에서 벌어졌던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제도적인 허점들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경찰에 5번이나 SOS를 피해자가 쳤습니다. 네, 지난 9월 1일부터 총 5번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은 4번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신고했을 때 경찰은 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남성을 입건하고 2사람을 분리 조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남편이 다시 아내를 찾아와 폭력을 가했고 결국 9월 19일에 경찰은 남편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아내를 찾아가서 폭력을 휘둘렀고 또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그렇게 지난 10월 4일 사건 당일에 접근 금지 등 내용이 담긴 보호 명령서를 받아든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도심 한복판에서 살해해버린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5번의 신고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징후는 아주 그냥 차고 넘칠 정도로 있었어요. 징후가 완벽하게 드러났던 상황인데 신고를 계속 했는데 뭐 제보자의 얘기에 따르면 추석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가슴에 이 담배 뭐 칼로 이제 베고 담뱃불로 상처를 또 입힌 사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충격을 주는 어떤 폭행, 특수폭행의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일이고요. 또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지금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그게 떨어진 상태에서 자주 남편이 아내 주거지에 침입을 했다라고 그러고요. 112 신고를 했는데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5번 정도 신고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남편을 체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최근에 했던 사건들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에요. 예. 폭행이나 그 어떤 살해의 위협이나 강한 범죄가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기회를 놓치고 구속하지 않고 결국 놔둔 결과 결국 가장 중한 살해 범죄까지 가버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이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벌써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미 박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것대로 정말 이 방송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온갖 흉악한 짓은 다 했는데 불구속 수사.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 최소한 신병을 따로 이렇게 분리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것이냐. 저도 이 사건은 되게 이해도 안 가고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 사람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게 9월 6일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때 가했던 폭력도 머리 부분을 공격을 직접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봤었을 때도 사람이 숨질 수도 있는 정도가 공격인 거예요. 근데 주의만 주고 풀어줬고 그 이후에 그 상황에서 접근 금지가 돼 있는데도 그걸 어겼잖아요. 예.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그렇게까지 정말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접근 금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왔는데, 그럼 경찰이 특수상해로 당신을 앞으로는 수사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놓으면 이 사람은 글자 그대로 아주 위험한 상태로 변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을 아예 못할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는 위험한 인물인데 거기다 대놓고 또 접근금지 명령 법원에서 보내면 그야말로 더 화를 돋우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그냥 풀려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저도 이 상황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는. 자, 그 피해자분은 정말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이런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자구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론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그게 정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 그냥 진짜 제가 그냥 정말 허탈하게 하는 말 있죠. 아 정말 죽어야 끝나는구나 이놈의 진짜 세상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도 아내는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는 취지의 퇴거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왔다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한 셈이었는데도 결국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만 겁니다. 자 스마트워치 그 양 변호사님 그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 채워놓으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손에 좀 물을 많이 묻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도 스마트워치는 착용을 안 했답니다. 하지만 착용했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럼요. 지금 전에 보진 그런 상황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걸 보고 피해자가 보고 스마트워치 눌러서 경찰에 출동하면 그 상황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래요.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이견은 없는데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 법이 이런 식의 가해자들에게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조치밖에 못하는 거예요. 접근금지 명령하고 퇴거 조치하고 스마트워치 지급을 했으니까 100m 이내에 다가가지 마세요. 라는 말을 따를 정도의 사람이면 이런 짓 안 저지르죠.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법이 진짜 그냥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막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도 못 막아요, 이렇게는. 지난달에 말이죠. 스토킹 범죄자들한테 이제 전자발찌를 채우는 이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고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은 상태죠. 그래 봤자 말이죠. 정말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법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은 내년입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피해자들이 죽어나갈지 몰라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스토커하고 데이트 폭력 그리고 가정 폭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범죄는 겉으로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이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뭔가 이것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실 경찰에게 주어진 그 권한 내에서는 자기들은 다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분리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나는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상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피해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인 의견인데 피의자의 인권이냐 피해자의 인권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컨대 이제 법원 그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체포하는 그 광경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예방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그 시스템,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인 그 대책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현재 경찰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또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이거 정말 맨날 이렇게 우리가 그 목청을 높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좀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너무 좀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